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천사를 모티브로 했다. 이 천사 모티브는 지금의 암울한 세상을 날려버리는 희망과 행복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아 설정했다고 한다. 또한 디자인이나 스토리에서는 왠지 모르게 복고의 분위기가 강하게 나는데 로고 아래에 한자로 호성자라고 쓰여진 것을 공전 전대 주레인저 이래 두 번째이자 18년 만이며 헬멧에는 미래전대 타이레인저 이후 10년 만에 입술이 돌아와 있고 슈터런 대전대 고글5 과학전대 다이나맨을 방불케 한다. 블랙과 옐로는 남매이며 이는 현재까지도 가족전대 3대 작품을 제외하면 초기 멤버 내에서는 처음이다. 이전까지의 전대에서 형제, 자매, 남매가 나온 것은 초기 멤버 내의 전사와 추가 전사 사이 또는 추가 전사끼리에 한정되어 있었다. 저 간부의 교체에 따라 3부 구성이었던 마법전대 마지레인저처럼 이번 장 역시 새로운 저 조직의 등장을 분기로 3부 구성으로 전개된다. 다만 마지레인저와 다른 점은 도중의 간부가 아니라 조직이 아예 교체된다는 것. 마지레인저처럼 작중 간부가 교체된다거나 객기레인저와 같은 흑마급의 상위 조직이 등장 또는 보호겐저처럼 다수의 적 세력 중에서 한 조직 세력은 완전히 괴멸했으나 다른 조직이나마 싸움이 계속되는 작품은 있었지만 한 조직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싸움이 끝난 뒤 다른 조직이 새로 등장해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부 이후의 최종장은 라비린델과의 최종 결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놉시스는 호성계라 불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인간에게는 없는 초능력 고세의 파워를 가진 호성 천사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워는 자유로운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능력이라 단정하며 지구를 위기에 물들일 수 있는 많은 요인으로부터 사람들 모르게 이별을 지켜왔다. 그리고 호성 천사가 호성계와 지상을 넘나들기 위한 통로를 하늘의 탑이라 부르며 외적으로부터의 지구 침략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지구 우주에서 온 폭력군다 우주항멸군다 워스터가 하늘의 탑을 파괴하고 지구를 침략해왔다. 호성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올 길이 차단되어 지켜줄 자 없는 지구는 침략자들의 손에 점거되어 버리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우연히도 인간계에 방문했던 우인의 호성 천사 견수생들이 지구를 마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들이야말로 히어로 보세이저인 것이다. 아라타는 변신 전후의 체형이 짧다는 것만 빼면 괴리감이 심하다. 전체적으로 여리여리한 변신 전에 비해 변신 후는 굵다. 특히 하반신 쪽이 다버지다. 특히 명치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슈터의 배바지를 연상시키는 흰색 부분 때문에 하반신이 더욱 부각되어 보인다. 아라타의 담당 배우인 치바 유다이는 이후 오란 고고의 호스트보 식사판에서 한인 오직과 미츠 코니 역을 맡게 되어 배우로서의 인지도가 더 높아지게 됐다. 에리는 유리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두 번째 해당되는 핑크레인저이기도 하다. 하이디의 담당 배우의 키가 무려 185cm나 되는데 일본인 치고도 상당한 장신이다. 변신 전의 멤버들과 한 줄로 있으며 눈에 띌 정도. 덕분에 점점 화가 지나면 지날수록 뒷자리에서 다리를 좀 벌리거나 움푹 파이는 곳에 배치되어 키를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변신해서 나란히 서면 다른 멤버들과 키가 얼추 비슷해진다. 담당 배우와 슈퍼에이트의 키가 맞지 않아 생기는 현상. 고세이 블래스터는 고세이저가 기본적으로 장비하고 있는 권총. 총구 부분에는 각 헤더에 맞는 헤더 조인트가 있으며 헤더를 꽂을 경우 꽂는 헤더마다 다른 효과음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냥 쏠 때와 달리 헤더를 꽂으면 위력도 올라가는 듯 하다. 얼티밋 고세이 그레이트는 디자인 공개 때부터 연신 전대 고혼자나 사무라이 전대 신켄즈의 뒤를 잇는 10체 이상의 멤버들이 소유한 모든 머신의 최종 합체가 나오리라 생각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뒤통수 후려친 상태로 그냥 고세이 그레이트의 등에 딸랑 붙여놓는 모양새라 너무 성의 없는 합체라며 비판하는 소리가 높았다. 일단 등에 딸랑 붙여놓기만 하는 합체의 전례는 슈퍼 은대장군 메가윙거가 있는데 특히 메가윙거는 본 기체와 마찬가지로 10월경에 나온 메가레인저 최후의 로봇 상품이었다. 문제는 고세이 그레이트 단독으로 비행이 되는지라 스카이 브라더에 이어 컨셉이 두 번째로 겹치는 데다가 비례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편. 고세이즈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초반의 지루한 전개로 인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상이 문제였다. 고세이즈의 호성천사는 스카이, 랜딕, 식 세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의 문화나 성격 면에서의 차이로 인한 극초반 갈등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너무 급하게 풀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갈수록 부자연스럽게 다른 종족 멤버끼리 같이 활약하는 장면이 흔해서 스킬이나 로봇 외에는 큰 의미가 없던 세 종족의 차이가 더 희미해졌다.
했다. 나쁘게 말하자면 매우 전형적인 전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주역 5인조가 전부 깊은 인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약 갈등이 일찍 풀리지 않고 최소한 워스타전 마지막까지는 있었거나 종족의 특성 차이를 더 부각시켰으면 고세이즈의 초반이 매우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대진운이 최악이었는데 전작은 호평과 비평이 엇갈릴지언정 임팩트 하나는 제대로 남긴 사무라이전 대 신켄저, 후속작은 슈퍼전 대 시리즈 중 염신전 대 고운저, 수전전 대 큐르저와 함께 1위를 다투는 인기를 가졌으며 35주년 기념작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은 해적전 대 고카이저였다. 거기다 경제관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가면라이더 더블 후반부와 가면라이더 오즈 초반부였고 프리큐어 시리즈마저도 하트캐치 프리큐어로 최전성기를 달리는 데다 한동안 TV 방영작이 없던 울트라 시리즈까지 울트라맨 제로 관련 극장판들을 명작으로 뽑아내며 반등을 시도하는 등 동년도 방영작들이나 선후배가 하나같이 인상 깊은 작품들이었던 탓에 안 그래도 낮은 고세이저의 인지도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천사 모티브를 잘 살리지도 못했다. 물론 바로 직전작인 신켄저에서 사무라이인데 바주카를 쓴다거나 같이 컨셉에 어긋나는 사례는 많았으나 대부분은 컨셉이 안 잡혔거나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20여 년 전 작품들이었고 고세이저는 이미 컨셉을 잘 살린 전대들이 넘치던 때에 만들어진 2000년 이후 작품이었다. 극조 5성기의 묘사 부재는 둘째치고 완고에서도 테마 묘사가 부족하여 고세이저의 모티브였던 천사 따위는 장식이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리메이크판인 파워레인저 메가포스는 미국의 특성상 종교적 심의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천사 악마 같은 종교적 요소는 방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장면 대부분을 그대로 썼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심의를 통과해 방영했다. 외국에서의 수익량은 나쁘지 않은 편.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나는 한국이긴 하나 미라클 버스의 판매는 파워레인저가 응하는 한국의 특촬문 방영 환경상 나쁜 게 아니다. 또 미국 니켈로디언에서 방영했던 파워레인저 사무라이의 후속작 파워레인저 메가포스의 현재 반응도 매우 좋은 편이었지만 정작 해적전 대 고카이저를 리메이크한 슈퍼 메가포스는 제작진이 억지로 고세이저 스토리에 고카이저 스토리를 접붙이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망해버렸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미라클 포스와 캡틴 포스가 하겠지만 반대로 오즈가 망해버렸다.